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. 요즘 또 이 정치판이 난리가 났죠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,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, 뭐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분 아닙니까?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되면은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의 바로 이제 목 끝까지 다가가는 건데, 민주당도 난리가 났습니다. 특검을 요구하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, 김용 씨가 구속됐다는 것은 결국 대장동 자금이, 대장동에서 벌어진 그 돈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. 과거에는 그냥 거기서 뭐 돈을 벌어서 뭐 나눠 먹고 뭐 뇌물이고 그랬는데, 그 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.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검찰은 이미 거기에 대한 증언, 물증 이런 걸 다 확보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,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됐죠.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. 그래서 유동규가 다 이렇게 결국은 불었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특검을 요구했는데,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.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, 국민 여러분, 검찰의 수사가 이제 다 끝났을 때,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가 뭐 잘못된 것 같다든가 이럴 때 여야가 합의로 특검을 하는 건데, 수사가 뭐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특검하자,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그 몰이정치, 물타기 작전이에요. 물귀신 작전입니다, 이게. 그래서 특검을 하려면 또 여야가 진행하는데 한 두세 달이 걸려요. 시간 끌고. 이게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는데 중단하고 뭐 특검하자 해가지고 시간 끌고, 그 두 달이면은요 증거 다 인멸하고 뭐 또 수사 방해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, 수사 잘 지켜보시고, 검찰도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? 검찰도 과거 정부에서 얼마나 그 실현을 당했습니까?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이런 조직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, 뭐 이런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시대가 누구를 유혹해서 뭐 이렇게 그 위증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요.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지만, 왜 이렇게 성남시장, 경기도지사 할 때 전부 다 지금 비리와 의혹이에요. 리스크고. 이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도 신기하지만은, 떨어지고 나니까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또 배지를 바로 달아주고. 왜? 불체포 특권 때문에 체포되지 않게 하려고. 그리고 나서 방탄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나서 또 당 대표를 만들고. 왜? 민주당 자체가 방탄 정당이 되겠다, 이거 아닙니까?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.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이걸 예상을 했다면서요. 서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. 이런 걸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이런 지경이 지금 되고 있다. 저는 참 신기합니다.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보 정당이라고 할까요? 진보 좌파 정당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범법 의혹으로 아주 뭐 가득 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?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든지,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면서 부둥켜 안고 민주당이 함께 죽을 각오를 하든지,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, 너무 이제 민주당만 공격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의 이제 당권 레이스, 이준석 대표 갈등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이제 굳건히 섰잖아요. 정진석 비대위원장,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
섰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쯤 있을 것이며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가가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지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도 관심입니다.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다음 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,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,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. 정부와 여당은 같이 가잖아요. 대통령이 뭐 지지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실패하면은 아무리 여당이 노력을 해도 선거에서 표를 받고 승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당의 숙명입니다.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또 뒷받침하고 또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또 잘 되라고 비판할 것은 또 비판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여당의 숙명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군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한 1년 6개월도 채 안 남았나요? 다음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과반수 이상 151석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.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가 뭐 거의 민주당이 뭐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. 아무것도. 뭐 양곡관리법도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엊그저께도 처리해 버렸잖아요.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그렇게 훌륭한 법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처리하지 그때는 안 하고 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이제는 하자고 하면서 마치 농민들에게 선심 쓰듯 이거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? 이 양곡이라는 것은 뭐 저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지었습니다마는 수확이 잘 되는 해도 있고 또 수확이 덜 되는 해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수급을 봐가면서 정부가 추곡 수매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농민이 지은 쌀을 정부가 다 사야 된다. 그러면은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미어 터져 가지고 다 썩어요, 쌀이. 그때그때 수급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. 저런 식으로 농민들에게 자기들 뭐 선심 쓰겠다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 때 하지요. 뭐 대통령, 뭐 서울시장, 뭐 각 시도지사, 지방의 무슨 시장, 군수, 구청장,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다 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쓰고 국가빚 마음대로 부풀려 놓고 부동산 올려서 세금 마음대로 걷고 하던 시절에는 왜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되니까 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정말 한 3년이라도 제대로 해보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의 과반수 이상을 주셔야 하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의 과반수 이상을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총선 이후에 임기 3년도 누가 그랬나요?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랬나요? 식물 대통령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다음 총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 뽑으신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뜻을 펴고 일을 해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. 대통령으로 뽑아만 놓고 지금 좀 지지율이 낮다고 그냥 뭐 5년 내내 과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죠. 그래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표가 누구냐.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. 국민의힘의 다가오는 대표는 첫째,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할 대표. 둘째,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적어도 151석 과반수 이상의 정당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대표.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. 뭐 지금 2월설, 뭐 3월설 나오고 있죠. 근데 아마 이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면은 한 5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뭐 빠르면 1월 말도 할 수 있는데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뭐 2월 뭐 중하순이나 또 더 늦어지면 3월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나 4월까지는 안 갈 걸로 봅니다.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고요.
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 당신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2월 정도 그리고 늦어져도 3월 초순 뭐 이런 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인물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? 뭐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친윤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. 정진석 비대위원장, 주호영 원내대표,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분들이 어쨌든 때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, 때로는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거론이 되더라고요. 여의도 정가에. 또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또 전격적으로 했고,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, 또 윤상현 의원, 뭐 부산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생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, 또 빅3라고 할까요?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좀 반윤이라고 할까요?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,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본인이 하고 계시고, 또 마지막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현 의원이죠.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뭐 1위를 나온다, 뭐 대구 경북에서도 1위를 나온다 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고 있고, 어쩔 때 보면은 좀 분노 같은 거,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세요. 비판하시는 게. 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막 공격하고 비난을 하니까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제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, 주변에. 어떤 분들이 그래요. 사실상 유승민이 제1야당 대표 같다,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반윤으로 좀 분류를 해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대하는 그런, 본인은 뭐 잘 되라고 비판적인 그런 어떤 지지를 한다고 하시겠죠.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이 많죠.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,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, 또 이런 뭐 칼럼도 있고요. 또 어떤 칼럼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유승민 지지를 또 유도하는 그런 칼럼도 제가 봤습니다만은, 어쨌든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100% 역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5%에서 30% 초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낮기 때문에, 그것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결과가 윤석열과 나를 아주 세게 세우고 있는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유승민 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이 지금 2, 3위를 달리는 분이 이제 나경원, 안철수 두 분인데요. 뭐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.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당심에서 당신이 1위다 이러고, 또 안철수 대표는 당심에서도 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, 또 일반 국민의 여론, 민심에서는 나경원 대표보다 훨씬 앞서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두 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. 어찌됐든 탈당을 하지 않았고, 또 과거 당이 어려울 때 당의 어떤 원내대표를 맡아서 뭐 고생도 했고, 조국을 낙마시킨다고 뭐 광화문에서 집회도 주도했고,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죠. 유승민 배신자는 안 된다. 아주 노골적으로 쳐버려요.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, 우리 당 전 대표죠. 이분은 뭐 화법이 직설적입니다. 나경원 이미지 정치 이런 안 된다 이렇게 쳐버려요.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그 뭐 사람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개인기, 뭐 이미지, 뭐 언론, 뭐 메시지 이런 걸로 주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, 특히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 뭐
50몇 차례 집회를 할 때 뭐 거기 빨간 양탄자를 깔고 뭐 무슨 야당이 투쟁을 하는데 레드카펫을 깔고 뭐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냐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핸디캡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임명장을 두 개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.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, 대책 부위원장인가요?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니까 이게 뭐 장관급이다, 뭐 부총리급이다,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비상근이긴 하지만 또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뭐 기후 대사 이것도 뭐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? 요즘 기후 문제, 탄소 중립, 탄소 제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과거 정부가 뭐 10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지금 아무 성과가 없는 분야 아니겠습니까? 이런 막중한 임명장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받았는데 몇 달 만에 그걸 다 던지고 당대표에 나온다?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교통정리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요. 당대표를 나오지 마라. 뭐 그런 뜻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본인 뭐 나 전 원내대표께서는 또 언론에 나는 비상근이니까 당대표를 나올 수도 있다. 또 이렇게 살짝 또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좀 지켜봐야죠. 출마를 할지 안 할지. 예. 그다음에 안철수 우리 의원은 출마 의지가 확고하시죠. 출마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말씀을 하셨고, 안철수 대표는 이제 친윤이냐? 반윤은 아니죠. 뭐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를 하고 합당을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럼 친윤이냐?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복종만 하는 그런 친윤도 아니죠. 그냥 본인의 어떤 브랜드, 뭐 중도를 표방하시잖아요.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.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자기가 보증인이라는 거예요.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정치 인생을 같이 하겠다는 건 의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뭐 재밌는 얘기를 하셨죠. 그 국감 뭐 외국 가기 전에 이 유승민, 나경원 다 나와라. 한판 붙어보자. 유승민은 개혁 보수, 나경원은 전통 보수, 안철수 나는 중도 보수. 한번 붙어보자.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수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고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거예요. 이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특징적으로 봤습니다. 유승민 개혁 보수라고 하는데 비판을 많이 또 받고 있어요. 도대체 개혁 보수가 뭐냐? 유승민이 개혁한 게 뭐냐? 예? 이제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저는 전통 보수, 정통도 아니고 전통 보수라고 했어요. 저는 정통 보수로 처음에 잘못 알았는데 전통 보수다. 전통이란 말을 쓴 것은 약간 좀 우클릭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같은데요. 제가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도 뭐 오랜 세월 좀 가깝게 지켜본 사람인데 원래 제가 처음 나경원 의원을 정치 초년생 나경원 의원을 알았을 때는 좀 중도적인 정치인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우클릭한 인상을 저도 갖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당이 아주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김정은 뭐 수석 대변인이다 국회에서 대표 연설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우리 쪽 지지자한테 인기를 끌었죠.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장 그 당내 경선할 때 짜장이면 짜장이고 짬뽕이면 짬뽕이지 짬짬이니 뭐 어딨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서 예? 말하자면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지 뭐 중도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. 우리 국민들 만나보면 중도가 있어요. 영어로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. 예? 어쩔 때는 뭐 국민의힘 찍었다가 어쩔 때는 민주당 찍었다가 이게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나쁜 의미의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보면서 선택하시는 거죠. 그때그때 어떤 인물이 어떤 정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 올바른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많게는 뭐 40%라고 주장하는
여론조사 기관도 있잖아요. 뭐 보수 30, 진보 30, 중도 40,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 중도라는 것은 저는 현실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, 물론 단점도 있어요. 지적하는. 왜? 국민의힘이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냐. 국민의힘의 조직이 약하다. 당심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.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건 뭐 현실이니까요. 또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. 뭐 이런 사람도 있고.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이제 중도표를 가장 많이 받아올 사람은 나 아니냐? 결국은 선거가 수도권 선거 아니냐? 예? 국회의원 우리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는데 여러분 서울이 49, 경기도가 59명, 인천이 13명에서요. 서울, 경기, 인천 수도권이 121명입니다.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. 48%가 서울, 경기, 인천이에요. 국회의원이. 말하자면 다음 총선은 서울, 경기, 인천에서 승리 못하면 지는 겁니다. 어느 당이든. 저도 서울의 위원장, 어려운 지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 수도권에 우리 국민의힘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음 총선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중도표를 가져올 당대표 좋죠. 또 그런 분이 나와야 되죠. 뭐 다른 분들은 뭐 중도표를 그러면 가져올 수 없냐 했을 때는 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중도표는 내가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 그건 각자 우리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하셔야 될 대목입니다. 그러나 중도표를 가져와야 된다. 수도권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. 서울, 경기, 인천. 저는 이 주장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.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1차에서 4명을 남기고 컷오프를 시킨다면 저는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이 빅4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이름값이 있고 우리가 대구 아닙니까? TK이고 뭐 수도권하고 영남이 우리 책임당원이 또 제일 많아요.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. 우리 당의 어쨌든 오랜 뿌리는 영남이 기반이었고 또 이분이 과거에도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지금도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매일 또 이렇게 왕성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. 또 다른 경쟁자보다 앞선다고 봅니다. 실제 여론조사도 지금 현재 4위가 나오는데 뭐 2, 3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호영 현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4명으로 컷오프를 한다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뭐 어느 분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겠죠. 우리 김기현 우리 전 원내대표, 뭐 윤상현 의원, 뭐 조경태 의원, 황교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또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. 인물들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죠. 가장 고민이 많을 사람이 누굴까요? 유승민이겠죠. 유승민. 경기지사 여러분 경선 때 보셨잖아요.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. 여론조사가. 김은혜가 뛰어들었죠. 김은혜가 뛰어들었을 때 불과 뭐 한 10% 남짓 그랬어요. 초반에 여론 지지가. 그런데 결과가 뒤바뀌었잖아요. 이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승민 우리 전 의원이 출마에 대한 고심은 제일 많을 것이다. 그리고 과연 지금 뭐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역선택 이 룰이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. 이게 지금 우리 비대위가 현 비대위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 우리 비대위의 그 두 지도자 중에 한 분을 며칠 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비대위에서 검토한대요. 이렇게 역선택을 우리가 방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.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는 1차 컷오프는 5대 5로 하고요. 2차 경선은 최종 경선은 7대 3으로 이렇게 당원 70, 국민 3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가 될지 안 될지 하나 이제 말하자면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. 또 두 번째 안건은 뭐냐? 방금 얘기했던 당원과 국민 비율을 가지고 지금 후보들 간에 조경태 후보는 뭐 당원 100%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고 유승민 쪽은 70대 30을 50대 50으로 하자. 왜? 이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잘 나오니까 이 말하자면 국민 비율을 늘리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지 당원의 힘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요. 근데
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뽑는데 왜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까지를 반영해야 되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. 다 양쪽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게임을 앞두고 룰을 고친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.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는 또 일부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당원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떤 판단을 할지 잘했다고 할지 잘못했다고 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의 룰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오랜 경험 끝에 만들어진 룰이고 2차에서 30% 정도면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사람은 설령 국민 30%의 일부 역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극복하고 가야 되는 대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대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. 과거에 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이준석 대표도 당심에서는 졌어요. 그 30% 국민에서 이겨가지고 가까스로 대표가 됐지요. 그때도 나경원 후보와 이제 주호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했는데 방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. 안건을 그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어떻게 현재대로 할 것이냐, 또 그게 바꿔질 것이냐, 역선택의 문제, 현재대로 역선택을 허용할 것이냐, 역선택을 방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, 지금의 비대위 체제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. 또 있죠, 또 안건이 뭐냐,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어요. 대권 나갈 사람들은 당대표 나오지 말자. 당권 대권 분리론입니다. 말하자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. 대표 안 나갈 사람만 당권에 나오자.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.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던 적이 있고.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. 왜냐하면은요.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뭐 몇 달 후에 있다 가면은 이 주장이 먹혀들 여지가 있습니다. 이 주장이. 그러잖아요. 당 대표가 돼가지고 몇 달 대표하다가 대통령 나가겠다. 뭐 1년도 안 돼서 그럼 당이 또 대표를 새로 뽑고 또 비대위를 해야 되고 흔들리니까. 그런데 당 대표를 뽑고 대통령 선거는 한참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이번 대표, 그 다음 대표, 뭐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가 없는데, 뭐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.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뛰어들어 버리면은 이분이 무슨 뭐 대표한다고 대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다. 당권 대권 분리로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면은 그런 또 안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. 당원 여러분, 국민 여러분 참 어렵죠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당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좀 어느 정도 경험했잖아요. 이준석이란 정치인 개인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당 대표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많았습니다.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그런 고민을 갖고 지켜봤고요.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잡고자 청년 정치에 기대를 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뽑았고 거기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상당히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 대표 정말 잘 뽑아야 되겠죠. 이 당 대표를 잘 뽑아야 윤석열을 역사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, 성공한 정부로 만들고 그래야만이 또 총선을 승리할 수 있고 총선을 승리해야만이 5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 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좀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대통령과 정권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말 누군가 얘기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지 않습니까?
아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불안했어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리고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부터 있었던 검찰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겠구나. 뭐 이런 것도 경험해서 불안했다고 제가 국감장에서 어느 검찰 간부가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. 예?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이 여야의 당 대표를 누구를 뽑느냐, 또 이 나라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, 또 우리들의 자손들, 아들, 딸들의 시대의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. 제가 늘 얘기했지만 태평성대를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6.25 동란이나 뭐 일제 36년이나 이런 난세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건 있는 것이 아니다. 예?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도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, 그리고 좀 풍요로운 시대, 그리고 안정된 시대, 이런 또 성장하는 시대, 그리고 또 함께 나눠가는 시대, 이런 시대를 서로 이렇게 살아야지. 난세를 만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저는 끔찍해합니다. 생각하기도 싫습니다. 저도 불행해지지만 모든 저 가까운 사람은 물론 우리 국민들 다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은요.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,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, 또 당의 대표 한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뽑아야 되지 않느냐.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TV 토론도 있고 뭐 후보 자체 홍보도 있고 하니까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. 판단을 해 보셔서 과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뭐 반윤이라고 하는데,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당원들은 마음을 안 주는데, 그러나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어떤 매력은 또 없는가, 이런 것도 보시고,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분의 단점은 또 이런 다른 거라고 하는데, 그런 부분이 과연 단점인지,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것을 상쇄하고 또 남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. 또 안철수 대표는 제가 굉장히 특이한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정치인입니다.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셔 가지고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지금 안철수라는 분이 어떻게 돼 있을까?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. 참 그때는 정치를 모르시니까 또 양보 막 하시고. 그 뒤로 또 문재인한테 또 양보하셨나요? 뭐.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가는 길이 지난 10 수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결정했습니다. 이분이 박원순을 지지하면 박원순이 되고, 문재인을 지지하면 문재인이 되고, 뭐 이런 식이었어요. 오세훈한테 양보하면 오세훈이 되고, 윤석열한테 양보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면 윤석열이 되고, 한마디로 뭐 큰 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뭐 민주당 등을 만들었다가 국민의힘을 만들었다가 지난 10수년간 이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 묘한 족적을 남기고 있어요. 당신은 뭐 다당제 정치, 뭐 중도 정치 이런 걸 한다고 하시면서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, 결국 10년 정치를 해보니까 얼마 9월 달인가 뭐 정치 입문 10년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, 제3의 길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뭐 사실은 뭐 진보 좌파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에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공을 쌓으시고, 뭐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데,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당원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,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마 뭐 인수위원장도 하고 뭐 합당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뭐 승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, 우리 당의 뿌리인 영남에서 벌써 5선이잖아요. 뭐 그리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십니다. 달변이고요, 언변이. 옆에서 제가 들어보면 오늘 또 그 뭐 기자회견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듣고 왔는데, 아주 유창한 언변에 판단력 빠르시고, 또 물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으로 굉장히 판단이 빠르시죠. 뭐 이런 분들 다
다들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들이고 인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하시고 국민의힘 다음 당 대표를 우리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뽑아주느냐 하는 것이 윤석열 이 정부 5년의 우리 시대를 결정하고 또 윤석열 시대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뭐 국민의힘 나는 관심 없어. 국민의힘 당 대표 누가 되면 뭐해?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당원 여러분, 국민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사심 없는 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분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해 주실 것을 저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상만평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이제 또 뭐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경선이 되면 더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더 재미있게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